8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에는 자급, 노출주의, 이해, 동의, 기억, 즉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자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노출은 오감을 통해 자극에 대해서 접촉하는 것을 우리는 노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는 의식적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해는 정보를 수용하여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 또는 변화,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동의는 이렇게 정보를 수용하여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은 정보를 기억 창구에 저장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은요, 노출은 그 자극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건데, 오감을 통해서 노출되는 건데, 기업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관문이 고객들에게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노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출을 하는 방법을 보니까 우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선택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우연적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즉 신념이나 가치관,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차단하고,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또 노출을 시키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노출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이러한 신념이나 가치관, 브랜드 선호도가 확고하게 있을 때 이렇게 선택적으로 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과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체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 그냥 굉장히 쉽게 유추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극의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이, 동기, 즉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먼저 우리의 인체에 대해서 이 자극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자극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변연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변연계가 우리의 그 인체에서 뇌의 한 부분을 해당하는데, 그 변연계가 우리의 자극에 대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연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변연계라는 것은
내관, 여기 내관 있죠. 내관. 이 내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쭉 보면, 우리의 인체는, 오른쪽에 보시면, 인체는 이렇게, 사람의 그 척추와, 그리고 그 척추강을 통해서, 뇌에서 신경이 이렇게 뻗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뻗어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뻗어 나가죠.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뻗어가 있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결국은 뇌에서 출발해서 척추의 그 신경 사이를 지나서 척추강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척추 사이사이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세가 안 좋아서 디스크가 걸렸다 할 때, 이 디스크는 결국은 이 척추 사이에 구멍이 막혀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신체 장기에 이렇게 영향도 미치고, 또 여러분의 그 인체에도 손발까지 다 뻗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감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둘 다 우리의 인체에서 이 신경의 신경 내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내에서 나온 신경들이 이 척추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그 인체 기관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는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뇌에서 바로 척추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그 인체 안으로 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감신경은 긴장을 했을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부 이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긴장을 덜 했을 때, 즉 릴렉스가 되었을 때, 긴장이 풀어졌을 때 작용하는 게 부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공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땐 확대가 되고, 릴렉스가 됐을 땐 축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침샘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했을 땐 억제가 되고, 릴렉스가 됐을 땐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했을 때는 기관지 같은 경우 확장이 되고, 릴렉스가 됐을 때는 수축이 되고, 심장은 긴장이 됐을 때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릴렉스가 됐을 때는 억제가 되고, 그다음 위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긴장이 됐을 때는 위 기능이 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렉스가 됐을 때는 오히려 활성화돼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면 위가 딱 멈춰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의 경우, 그 다음에 부신 이런 게 있는데, 간은 영향을 안 받고요. 부신의 경우는 긴장을 했을 때 촉진이 돼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긴장을 하면 장이 굉장히 이완이 돼서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릴렉스 됐을 때 수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광도 마찬가지고, 이 방광이 이제 긴장을 했을 때는 이완이 되고요. 그래서 소변이 마렵질 않고, 근데 릴렉스 됐을 때는 수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때 대체로 보면 뭐냐면, 이게 그 위기 상황에서 신체를 방어하는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아닐 때, 그때 오히려 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촉진이 돼서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알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려는 거는 이 자극인데, 이 자극을 외부에서 받았을 때,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았을 때, 그 자극들이 전부 이 신경다발을 타고 뇌로 가는 거죠. 그럼 그 뇌로 가면 왼쪽에 보면 이제 중간에 요 이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자극이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 우리가 이제 이 뇌관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가 보면은 이 가장 이쪽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제 원시뇌죠. 그래서 이 원시뇌를 통해서 우리 몸에 그 반, 반, 뭐죠? 반사작용. 예. 그래서 우리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피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거칠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뇌관을 통해서 뇌간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뇌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뇌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을 우리는 변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어떤 게 있느냐 처음에 보니까 이 변연계라고 하는데 뇌간을 둘러싸고 있는 피질하가 뭐냐면 요걸 피질이라고 하거든요. 피질하에 피질 밑에 여기죠. 피질하에 뇌 구조로 척두엽에 해당이 된다. 이게 정면에서 보면 우리의 귀를 중심으로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척두엽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극에 대해서 노출, 주의, 그 다음에 태도나 아니면 감정, 동의, 그 다음에 기억 이런 작용들이 이 변연계에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뇌 피질과 이 뇌간의 그 중심에 그 사이에 있는 대뇌 피질과 이 뇌간의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역입니다. 여기가 변연계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타고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자극을 이제 통해서 정보가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변연계를 구성하는 게 시상이라는 게 있고요. 시상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가 있고 기저핵, 그 다음에 해마, 편도체, 척좌핵 이렇게 7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담당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후각이나 학습,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정서, 호기심을 담당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극에 대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노즐이 동기, 그 소비자의 그 정보 처리 과정을 우리 뇌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각계와 운동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감각계에는 사감이 있죠. 뭐냐면 오감 중에 4개의 감각인데 후각, 코에 대한 후각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받은 것은 전두엽 쪽, 우리의 그 뇌의 앞쪽 부분, 눈 위쪽에 있는 이마 부위에 그 뇌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후각 정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 이 장기 기억으로서 회상제인 연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 정보는 이 귀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청각신경이
통해서요. 이 척두엽에서 그 언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베르니카 영역이라고 합니다. 베르니카. 그래서 이 녹색 부분인데 우리 귀의 바로 위쪽에 있는 바깥쪽 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언어 기억들을 말과 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정보는요, 빛을 통해서 눈의 그 광수형 세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이 후두엽 쪽, 이 후두엽 머리 뒤쪽이죠. 뒤쪽에 있는 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들어온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양쪽에서 들어온 정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두엽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위상차가 나다 보니까 이 후두엽에서 많은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뒷골이 땡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부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표피세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인데요. 이렇게 찔리거나 이러면 따갑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말단기관에서 척추를 통해서, 우리 그 뇌의 그 신경들이 척추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척추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시상이라는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시상은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변연계의 하나의 그 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시상을 통해서 이 체지각 피질, 우리 그 뇌의 중간에서 조금 뒤쪽입니다. 그 부분의 뇌의 바깥쪽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피부 감각이 정보 처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이렇게 만져주고 서다듬어 주고 하면 어디가 활성화가 되냐면 이 뇌의 중간에서 약간 뒤쪽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보면은 그쪽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계인데요. 그 운동의 기능에서 중요한 뇌 구조인데, 운동에 대한 정보는 몸이 이렇게 뛰거나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 하거나 할 때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세 군데에서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뇌의 딱 중간, 이 뇌의 딱 중간에서 바깥쪽인데 운동 피질에서 그것을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 감각 뭐 이런 것부터 모든 거는 또 어디서 담당을 하냐면 이 뇌의 뒷골,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거 바로 밑에 뒷골이라고 하죠. 그 뒷골에서 손에 이쪽에서 또 담당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저핵이라는 데서 어떻게 보면 이 뇌의 그 변연계의 또 하나인데, 이 기저핵에서 이 운동 자극을 또 담당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세 군데에서 하는데, 뇌의 중간, 그 다음에 뒷골, 손에, 그 다음에 기저핵, 그렇게 세 군데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온다고요? 이 운동 정보도 이게 이 몸에서 들어오는 정보다 보니까 이 척추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다섯 가지 자극들이 뇌의 어느 부분에 담당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후각 정보는 코는 바로 뇌에서, 코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전두엽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귀는 귀 바로 위에, 그죠? 근데 시각 정보는 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앞쪽이 아니고 저 후단, 뒷골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운동 정보는 뇌의 중간과 아주 뒤에 손에, 그 다음에 기저핵이란 세 군데서 하고, 피부 감각은 뇌의
또 요 중간에서 약간 뒤에 운동 피질 바로 뒤에 체지각 피질이라는 데서 담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각 정보를 보면 이 눈에서 들어온 게 이 뇌를 밑에서 이 단면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눈이 있고 그리고 밑에서 보면 뇌에서 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볼게요. 이 눈이 있고요. 눈이 있고 그래서 그 눈에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오면 이게 어디를 거치냐면 이렇게 눈은 크로스로 갑니다. 크로스로. 이게 여기서 들어오면 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크로스가 돼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갑니다. 오른쪽 눈의 정보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의 눈의 정보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간 게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보면 그 아까 말한 그 변형계 즉 7가지 기관 중에 이 시상이라는 데를 거칩니다. 눈에서 들어간 정보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이렇게 가는데 이 시상이라는 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뒤쪽 후두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두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후두엽 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가게 되는데 요 후두엽 쪽, 이 후두엽이라는 데서 이렇게 정보가 시각 정보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 컴퓨터로 말하면 그래픽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양쪽에서 들어온 정보가 왼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밑에서 보는 거니까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오른쪽 후두엽에 처리가 되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시상을 지나서 여기 시상이죠. 시상을 지나서 왼쪽으로 처리가 되는데 요 두 개의 정보의 차만큼이 거리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거리 차가 많이 나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서 들어온 정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때요? 후두엽에서 각각 다른 사항의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눈이 피로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정보, 경치를 보면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이 모두 정보가 같죠. 그러다 보니까 후두엽에서 위상차에 의한 어떻게 보면 정보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차이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처리할 어떤 프로세스가 줄어들죠. 그래서 눈이 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가까운 데서 있는 걸 보면 이 위상차가 크니까 눈 위치만큼 정보가 다르게 들어오니까 거리는 잘 판별이 되지만 문제는 그것을 계속 처리하면서 가야 되니까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먼 데 보면서 가면은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위상차가 없으니까 그만큼 눈이 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가까이 두고 이렇게 계속 보면 그 위상차가 있으니까 그만큼 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애기들 보면 이렇게 오락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3D로 된 양쪽 오른쪽 다른 어떤 이 안경을 쓰고 오락을 하거나 하면 어때요? 위상차와 다른 정보가 아주 극명하게 들어오니까 우린 3D 영화라든지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어떤 그 공감각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니까 재미는 있겠지만 우리 머리는 그걸 처리하는 정보가 많음으로 인해서 과부하